네, 10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모닝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휴일, 믿기 어려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헬로윈 축제를 즐기러 서울 이태원을 찾은 청년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압사 사고로 지금까지 154명이 숨지고 102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첫 소식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밤 벌어진 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사망자가 154명, 부상자는 13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엔 중상자가 30여 명 포함돼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오늘부터 서울 광장에는 합동 분향소가 운영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상자와 유족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참사가 벌어진 곳은 좁은 골목인데다 경사가 가팔랐고 한쪽엔 벽까지 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축제 기간에 10만 명의 인파가 예상되는데도 당국의 안전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엔 전국이 5도에서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6도에서 2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네, 온 국민이 깊은 슬픔과 충격 속에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뉴스광장은 이태원 참사 특집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압사 사고로 지금까지 154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130여 명에 이릅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헬로윈 파티를 즐기러 나온 20, 30대였습니다. 실종 신고도 어제 하루 4천 건 넘게 쏟아졌습니다. 첫 소식 김범주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1명 늘어난 15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현재까지 1명을 제외한 153명의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부상자 132명 가운데 중상자가 36명이라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들이 안치된 서울과 경기의 40여 곳 장례식장 등에는 유가족들의 오열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광장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합동 분향소가 마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일어나선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사고 수습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고 용산구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번 축제에 많은 인파가 예고됐는데도 서울시와 경찰의 안전대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몇 시간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10월 31일 월요일 특집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상자는 더 늘어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남효정 기자, 사상자 집계에 변화가 있었나요? 네, 중대본은 오전 6시에 최신 집계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요.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전 발표인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중대본은 어젯밤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는 132명이라고 발표했고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는 36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발표보다 사망자는 1명이 늘고 중상자는 1명 줄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1명을 빼고 모두 확인됐는데요. 여성 사망자가 1명 늘면서 여성이 98명, 남성은 56명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문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서 사망자 153명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주민등록이 안 된 17세 미만이나 외국인 등에 대해선 유전자 대조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신원 미상 1명에 대해서도 확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도 알아보겠습니다. 중대본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모든 역량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사고 수습과 조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꼼꼼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따라 사망자 가족과 공무원의 1대1 연결을 통해 유족들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치료 중인 부상자에게는 의료체계를 총동원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심리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서울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행안부가 이번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 기관 국장급도 참석합니다. 정부는 오는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공공기관 조기 개항과 합동 분향소 설치 등으로 조의를 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재외공관과 협의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154명이 숨진 대형 참사로 서울에선 영안실 구하기도 빈소를 차리기도 어렵습니다. 병원 장례식장마다 가족들의 통곡이 밤새 이어졌는데요. 가장 많은 사망자가 안치된 일산 동국대병원의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나와 있는 경기도 일산 동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선 어젯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25살 여성의 빈소가 추가로 마련이 됐습니다. 앞서 빈소를 차렸던 22살 여성의 입관식도 오늘 오전에 치러집니다. 안타까운 부고를 접한 친척과 친구들의 발걸음은 이곳에 밤새 이어졌습니다. 당초 이곳에는 여성 9명, 남성 5명 등 모두 14명의 희생자가 옮겨졌습니다. 국적별로는 우리나라 국민 12명, 외국인 2명인데 희생자 154명이 분산 배치된 장례식장 46곳 가운데 가장 많은 시신이 이곳으로 운구가 된 겁니다. 검찰은 이곳 동국대병원에만 검사 7명을 투입해 직접 시신을 검시했고 어젯밤 9시 반쯤에는 모든 시신의 인도를 유가족들에게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14명이던 이곳의 안치자 수도 5명으로 줄었습니다. 장례식장 지하에는 유가족 대기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간간히 아이의 이름을 부르거나 크게 오열을 하는 소리가 새어나와서 조문객들을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말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길을 걷다가 이렇게 생떼 같은 애들이 죽을 수가 있냐고요. 너무 화가 납니다. 맹랑하고 이쁘고 성격도 발랄하고 쉬운데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만 받다가 근데 취직하고 좀 진짜 너무 하니까 안타까워. 사망자 집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현재 154명이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 시내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틀째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중상자 숫자 36명은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제 저녁에 중상자 가운데 여성 한 분이 치료를 받던 중에 숨지면서 사망자 집계가 1명 더 늘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만난 소방 관계자들은 심폐소생술을 제때 받지 못했던 중상자 중에 일부가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여서 최종적인 사상자 규모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안치된 일산 동국대병원에서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시청 광장과 이태원 녹사평역 광장 등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됩니다. 서울시청 광장에 김상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까? 네, 서울시는 밤사이 이곳 시청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설치가 완료된 모습인데요. 운영 첫날인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이곳 합동 분향소에서 누구나 참사 희생자에 대한 조문이 가능합니다.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기 전인 어젯밤까지는 이태원역 1번 출구에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시민들은 지하철역과 참사 현장에 국화꽃을 헌화하거나 추모 글귀를 붙이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태원 인근인 녹사평역 광장에도 합동 분향소가 운영돼 오전 10시 반부터 조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희생자가 나오면서 경기 안양과 평택, 대구, 강원 등 전국 곳곳에도 합동 분향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와 관계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갑작스레 참변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례 절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례없는 인명피해로 희생자들을 안치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수도권 지역 병원과 장례식장 40여 곳에 희생자들이 나뉘어 이송됐는데요. 빈소 역시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재까지도 장례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 유가족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화장시설 가동 횟수를 하루 최대 60건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곳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는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운영하고 내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조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 앞에서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그럼 이 시각 사고 현장 상황은 어떤지 이태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현준 기자, 추모객들이 현장에 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밤사이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경찰 통제선 안쪽으로는 아직도 사고 현장이 최대한 보존되고 있어서요. 생사를 넘나들었던 이들에게 전달됐던 물병, 헬로윈 파티 용품과 같은 참사 당일의 잔해들이 좁은 골목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밤사이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사고가 났던 골목에서 약 20m 떨어진 지하철 이태원역 1번 출구 둘레에는 시민들이 하나둘씩 두고 간 국화꽃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어제 이태원 일대 자영업자들은 상점 곳곳에 추모의 글귀를 걸고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24시간 영업하던 음식점과 밤이면 목적이던 술집 대부분이 문을 닫아 이태원의 참사 다음날 밤은 고요하게 지나갔습니다. 소방당국은 참사 당일부터 어제 오전까지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과 클럽 주변을 3차례에 걸쳐 현장 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추가로 발견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153명의 신원이 모두 파악돼 유족에게 통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해밀턴 호텔 뒤쪽 골목길에 설치된 CCTV와 시민들이 SNS에 올린 영상, 상인 등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수습 과정과 관할 지자체의 사고 예방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사고 현장은 폭이 불과 4m 남짓한 골목이었습니다. 이태원 대로와 번화가를 잇는 이 좁은 길에 인파가 빽빽하게 몰려든 상황에서 사고가 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7시 뉴스입니다. 오늘 7시 뉴스는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네, 진행에 앞서 저희 KBS는 앞으로 이태원 참사를 보도할 때 사고 원인 규명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 현장 영상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네,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현장 영상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구 등 서울 지역 모든 자치구들도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는데요. 합동분향소는 국가 애도기간인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아림 기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죠? 그거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이곳 서울광장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합동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분향소에서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이 같은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것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후 대책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해서 청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오늘은 밤 10시까지, 내일부터는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조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운영시간 이후에도 시민들의 자율적인 조문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자치구들도 오늘부터 분향소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용산구도 오늘 오전부터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별도의 운영시간 없이 24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와 양천구 등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가 합동분향소를 운영합니다. 각 자치구별 운영 장소와 시간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동분향소는 국가 애도기간인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오늘까지 예정됐던 헬로윈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고 서울 지역 지자체들은 당분간 예정된 행사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5명 등 학생 6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학생들은 모두 서울 지역 학교 학생들이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오후부터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관련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10월 31일)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사망자 154명, 모두를 비통함에 빠지게 한 이태원 사고가 벌어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희 MBC는 이번 이태원 참사 보도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등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사 순간의 동영상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현장음은 모두 지우고 그 외 상황은 정지 화면으로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녹사평역 광장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유서연 기자, 추모하는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곳 녹사평역 광장은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역과는 약 1km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백 송이 국화로 장식된 분향소 앞에는 조문객들이 가져다 놓은 국화다발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통제선을 따라 조문을 기다리는 줄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방명록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어른들의 회한 섞인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인접한 이태원역 1번 출구에도 조화와 추모글이 가득 놓이는 등 추모 물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처 상점들도 어제부터 추모 문구를 내건 채 휴업한 곳들이 많아 거리는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이미 주변 100여 개 업소는 영업을 중단하고 추모에 동참했고 상점 대부분은 국가 애도기간인 오는 5일까지 휴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 사망자는 총 154명으로 하루 전보다 1명이 늘었는데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망자 1명이 40대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되면서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도 모두 끝났습니다. 부상자는 16명 늘어난 149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중상자는 3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참사 희생자 154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시신이 안치된 병원들에는 유가족들의 오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안치됐던 경기도 일산 동국대병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군하인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엔 사고 직후 여성 9명, 남성 5명 등 14명의 희생자가 이송됐는데요. 시신 검시와 인도가 모두 마무리되고 지금은 5명이 안치돼 있습니다. 그중 3명의 빈소가 이곳에 차려지면서 하루 종일 유가족과 조문객들의 오열 그리고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내 새끼가 죽었는데
가만히 황당하죠. 그 이런 도로에서 이렇게 압사를 그만 인원이. 어떻게 길을 걷다가 이렇게 생떼 같은 애들이 죽을 수가 있냐고요. 너무 화가 납니다. 오후 4시쯤에는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진 25살 남성 사망자의 가족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급히 달려온 부모님이 뒤늦게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오열하면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망자 2명의 유가족은 이곳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중 한 명인 호주 국적 25살 여성 사망자의 부모님은 딸의 부고 소식을 듣고 급히 비행기에 올랐지만 내일 밤 9시는 돼야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에 희생자들이 안치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일반인 조문객들을 위해 장례식장 로비에 별도의 공동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전체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는 현재 3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때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 중상자 일부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동국대병원에서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충격 속에 비통함에 빠진 시민들은 녹사평역 합동 분향소를 포함해서 곳곳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난 주말 밤 서울 이태원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154명이 숨지고 150명 가까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분향소가 곳곳에 마련되면서 전국에선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집 8시 뉴스에선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짚어보고 그 희생자들의 사연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뉴스에서 자극적인 현장 영상은 원칙적으로 쓰지 않고 사고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에만 최대한 흐릿하게 절제해서 사용하겠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오늘 오전에 그곳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는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찾고 있군요. 네, 이곳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엔 일반 조문이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려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지금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기 위한 조문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어제 빈소 가가지고 조문하고 이제 뭔가 그래도 좀 더 뭔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이 당한 참변이 내일처럼 느껴진다며 눈물을 흘리는 20대와 이태원에 가려고 했었고 다른 이유로 안 가게 됐지만 친구들 몇 명은 또 이제 그곳에 있었던 걸 봤고 비슷한 또래고 저도 거기 있었으면 피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 너무 알아서. 자식벌 희생자들의 죽음을 침통해야 하는 부모 세대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이태원 현장에도 저녁에 가봤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정말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정말 신들이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비통하고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 분향소 설치 첫날 대체로 차분하고 숙연한 분위기였지만 간혹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오열하는 조문객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분향소는 주말까지 운영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정치인들도 대거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시작으로 여야 지도부와 총리, 국무위원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오후 5시 기준 약 4,000명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분향소는 오늘부터 국가 애도 기간인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운영됩니다. 서울광장 말고도 사고 현장 근처인 이태원 녹사평역 광장을 비롯해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위치와 운영 시간은 각 시도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에서 SBS 김보입니다. 이렇게 서울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도 합동 분향소가 차려져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번엔 부산 합동 분향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승현 기자, 부산에는 분향소가 언제 마련된 겁니까? 네, 이곳 부산시청 합동 분향소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당초 내일 아침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에 맞춰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에도 합동 분향소가 설치돼 수백 명의 시민들이 다녀갔습니다. 도의회 견학을 온 김에 주변에 분향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제 사망자 분들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분들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저도 딸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녁까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아와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났던 서울 이태원과는 비록 멀지만 내 친구, 내 가족의 일처럼 느껴진다며 추모객들 모두 슬프고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분향소들은 오늘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애도의 뜻을 전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향소를 찾고 있는 게 여기서도 보이는데 부산 말고 다른 지역 소식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과 이곳 부산, 경남뿐 아니라 대전과 강원, 광주 등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돼 일반인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향소 조문록마다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담은 추모의 글이 빼곡하게 적혔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조문 행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안타깝게 숨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에서 SBS 홍승현입니다.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전국 장례식장엔 빈소가 속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 피해자들이 이제 여러 병원으로 나뉘어서 이송됐는데 그곳에는 지금 희생자들 몇 분이 안치돼 있습니까? 네, 이곳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엔 희생자 총 8명이 안치됐고 그중 5명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오전에는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본격적인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되고 또 빈소들이 마련되면서 밤늦은 지금까지 조문객들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소중한 아들과 딸, 손주와 손녀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가족들은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를 잃은 지인들도 고개를 숙인 채 서로를 다독이며 위로해야 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신촌 세브란스 병원 외에도 서울대학병원에 2명, 이대 목동병원에 5명, 서울 보라매 병원에 2명 등 여러 병원 곳곳에 빈소들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사상자 집계를 보면 중상자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부상자들이 늘면서 이번 이태원 참사로 모두 30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기준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는 149명입니다. 마지막까지 식별되지 않던 여성의 신원이 40대 내국인으로 확인되면서 사망자 154명, 전원에 대한 신원 파악은 모두 완료됐습니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경상 1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10대 중고교생 6명이 사망했고 5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돼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곳 세브란스 병원을 포함해 전국 각지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미 중상자가 30명을 넘은 상황이라 추가적인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SBS 김민준입니다. 사고 현장인 서울 이태원역에도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곳에는 자기 또래들이 겪은 일이라서 마음이 더 무겁다는 20대, 30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 역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추모객들이 모여 있군요. 네, 저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엔 참사 직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시 추모 공간이 있습니다. 합동분향소가 녹사평역 근처에도 마련됐지만 이 공간이 사고가 난 골목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 여전히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모의 글과 안타까운 심정이 담긴 편지들이 많았고
또 이렇게 추모객들이 두고 간 국화꽃이 쌓여 있습니다. 음식이나 술을 올리고 묵념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니까 젊은 사람들 또 외국인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그곳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해주시죠. 네, 20, 30대 추모객들이 특히 많았는데요. 이들은 또래의 죽음에 마음이 무겁다며 울먹였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다 저희 또래고 저희 친구들이고 네, 아시는 분들 같은 분들이라 안타깝고 그분들이 좋은 곳에만 갔으면 좋겠어요. 20, 30대 사람들은 그냥 즐기고 싶어서 이제 코로나 풀리고 최초의 일이니까 제 또래가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지 알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참사 당일 현장을 지났던 시민들도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봤던 사람들 중에 혹시나 계실까봐 마음 표현하러 왔습니다. 어제 왔던 길을 또 가는데 그때랑 오늘이랑 느낌이 또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니까 많이 더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CPR이든 뭐든 후송이든 어떻게든 막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다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막 지켜주지 못해서 저분들에게 진짜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합동 분향소와 함께 이곳 이태원역 추모 공간에도 추모 행렬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역에서 SBS 정다은입니다. 자, 이런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번 일을 미리 막을 수는 없었던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참사 당일 경찰의 인력 운용 계획이 담긴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서울 시내 안전관리나 질서 유지를 위한 기동대가 81개 있었지만 당일 이태원에는 한 개 부대도 배치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성희 기자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서울광장 등 전국 곳곳에 차려졌습니다. 시민은 하나와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 넋을 기렸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경찰과 국가수의 현장 감식이 진행됐고 인근 CCTV와 SNS 영상물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주체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이 20대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엔 사망자들의 절절한 사연이 전해져 조문객들을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정부가 참사 사망자의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부상자뿐 아니라 구호활동 중 다친 이들의 치료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참사 현장에 있었던 시민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접한 시민도 불안을 호소하는 등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부원장이 검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경기 화성에 거주할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주지 500m 반경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시설 4곳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황망하고 안타깝고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 거리에는 인적이 끊겼고 대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와 추모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하나둘 전해지고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차분히 돌아보자는 자성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한 정부가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안윤경 기자, 밤이 늦었는데 지금도 조문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 이곳 합동분향소는 날이 어두워지면서 찾는 사람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온종일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점심과 퇴근 시간에는 직장인 등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곳에 매우 긴 줄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분향소 인근에 볼 일이 없는 시민들도 지인을 문상하는 것처럼 멀리서 분향소를 찾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당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추모글을 남기거나 눈물을 훔치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떠나보낸 것처럼 통곡하는 시민도 있었고 조문을 마치고도 좀처럼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20대 희생자가 많았기 때문인지 해당 연령대 자녀를 더 쓴직한 중년 이상 조문객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오후 5시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만 4,000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17개 시도 등 전국 곳곳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정부의 국가 애도 기간 선포에 맞춰 방송사들은 예능 프로그램 편성을 대폭 축소했고 지자체들도 지역 축제나 공연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KBS 아시뉴스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앞에서 1시간 동안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바람은 차고 이미 어둠이 내렸지만 마음 다해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떠나간 청년들과 그 가족 또 친구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KBS는 보다 신중하고 정제된 내용을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오늘 하루 이곳 합동분향소의 모습 윤아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특집 9시 뉴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씩 쌓아가며 아프고 무거운 하루를 참아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